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입니다. 올해 47. 지금은 대형 항공사에서 보잉 777을 조종하는 민항기 기장이지만 제 속에선 여전히 조종사라는 이름을 내려놓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고요? 저는 20년을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조종사로 살았습니다. 공군사관학교 51기 졸업 후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처음으로 전투기의 조종관을 잡던 그날의 떨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늘은 늘 두려우면서도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지킨다는 책임감, 조국을 향한 충성, 그리고 무력감, 이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저를 사람으로, 군인으로, 그리고 파일럿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20해를 살았습니다. 폭염 속 비상대기부터 서해 상공 작전까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몇몇 국제작전에 투입됐고 몇 번은 생사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렬했던 감정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몰던 비행기는 우리 것이 아니었거든요. F-15K, 세계 최강의 전폭기라 불리는 이글이걸. 분명 강력한 기체였습니다. 기동성도 화력도 전자전 능력도 세계 최상급. 하지만 그 안에 탑재된 시스템, 우리가 따라야 할 작전 매뉴얼, 연동되는 감시체계 전부 미국의 손에 있었죠. 우리는 그저 조종관을 맡았을 뿐, 하늘의 진짜 권한은 늘 미국에 있었습니다. 실시간 영상은 워싱턴으로도 공유됩니다. 처음으로 전술정찰 훈련에 참여했을 때 미국 장교가 무심하게 내뱉은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늘을 누비며 얻은 정보가 조국보다 먼저 다른 나라에 도착한다는 이 현실. 그날 이후 저는 주권이라는 단어가 단지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도 공중에도 그 위를 떠도는 전자신호 속에도 우리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5년 전 저는 민간 항공사로 이직했습니다. 전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벗고 사명감을 접고 조용한 현실로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민항기는 질서정연하고 안정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루틴이 됐습니다. 정해진 비행 경로, 정해진 고도, 정해진 매뉴얼. 공군 시절처럼 치열한 순간은 없지만 치열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씩 하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게 나의 임무라고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그 뉴스 한 줄이 내 모든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형 조기경보기, 실전 배치 확정, 독자 감시체계 구축. 프랑크푸르트행 비행을 마친 어느 늦은 밤, 호텔방 침대에 앉아 습관처럼 뉴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짧은 문장을 읽고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끝이 떨리고 오래전 사출 좌석에 앉아 출격 명령을 기다리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든다고. 아니, 만들었다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복무하던 시절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감시란 기능은 곧 정보력과 직결되고 정보력은 곧 전략적 주도권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주도권을 갖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 파는 걸 넘어서 우리 하늘을 우리 눈으로 감시하고 우리 손으로 판단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훈련 때 저희 부대가 국산 조기경보기 시범 비행을 하게 됐어요. 저도 탑승할 예정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켜보던 하늘을, 내가 언젠가 놓아버린 조종관을 이제는 내 아들이 다시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 조종관은 더 이상 빌린 기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비행기에,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대한민국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사출 좌석에 앉아 하늘을 나는 꿈.
하지만 이번엔 내 뒤에 내 아들이 함께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조종간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이들에게, 하늘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하늘 위에서 우리가 조종간을 잡는 그날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민간 조종사가 된 뒤로 나는 꽤나 담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전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오후엔 태평양을 건너고 저녁엔 관제사와 교신하며 착륙을 준비하는 반복된 삶. 공군 시절처럼 조종석을 두 주먹으로 움켜쥐고 비행하지 않아도 나름의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그 시절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느낌은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거기선 보잉사 출신 기술자들과 종종 마주치게 되죠. 내가 타는 보잉 777도 우리가 공군 시절 쓰던 F-15K도 모두 미국에서 만든 것이니까요. 나는 언제나 그들이 만든 하늘을 날아왔습니다. 어쩌면 내 손은 조종간을 잡고 있었지만 내 조국의 기술은 그 하늘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청두행 비행에서 짧은 이상 전파 신호가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항기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예전 같으면 벌써 조기경보 체계와 전자전 장비가 움직였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민항기 안에선 누구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고 조종사인 나조차도 그저 관제탑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감지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구나. 과거의 나는 대응할 수 있었지만 지휘권이 없었고 지금의 나는 지휘권도 없고 감시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태에서 나는 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현재 공군에서 조기경보기 시스템을 운용하는 부대에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는 내가 하늘을 떠나던 날 공항까지 마중 나왔던 꼬마였는데 이제는 하늘을 감시하고 조국의 안보를 분석하는 위치에 있더군요. 아버지, 우리 거 진짜 좋습니다. 상공 3만 피트에서 실시간으로 영상도 뜨고 전자전 대응 분석도 다 되고요. 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그 말이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거라고. 이제는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감시한다고.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탄 그 기체는 진짜 우리 것이냐? 아직 미국 기술 빌려온 거 아니냐? 작전 데이터는 우리 서버에 저장되냐? 그런데 아들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거 다 국산화됐어요. 보안도 완전히 분리돼 있고 전 세계 어디보다 빠른 분석 속도 가진 체계예요. 그 순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옛 세대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때를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었지만 이미 조국은 그때를 넘어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비행 루트를 바꿨습니다. 회사에서 부기장에게 말해 일부러 한국 상공을 더 자주 지나는 항로를 택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대한민국 영토가 펼쳐질 때면 나는 몰래 창밖을 보며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어딘가에서 그가 조종 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괜히 눈가가 젖곤 합니다. 공군 시절 나는 늘 외국산 기체에 탑승하며 우리는 언제쯤 우리 것으로 날 수 있을까를 자문했습니다. 시애틀에서 보잉 공장 투어를 했을 때 나는 미국 기술자들이 너무도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비행기를 소개하는 걸 보고 부러움이 아닌 울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기술만이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것이 그저 선진국의 전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이 그 조종간을 쥐고 있고 그 기체가 국산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또 다른 감정을 안겨줬습니다. 부러움도 자조도 아닌 복권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잊고 있었습니다. 조국은 내가 손을 놓은 이후에도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아들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복무하던 시절 상공에서 위협 상황을 감지해도 보고만 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현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대응하는 시대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주권이 돌아오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통해, 내 아들의 눈을 통해, 그리고 내가 여전히 조종하는 이 민항기의 조종석을 통해서 말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비행은 평온했고 구름 위 하늘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의 짧은 몇 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행 항로를 따라 상공 36,000피트를 유지하던 중 기내 시스템의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사실 민항기의 기본 시스템은 군용기와 달리 군사적 전파 간섭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된 직감으로 그것이 단순한 통신 오류가 아니란 걸 알아챘습니다. 그건 군 시절 몇 번 겪었던 의도적 전파 교란과 너무도 유사했습니다. 청두 상공 인근 민감한 공역 근처였습니다. 바로 그 지역은 국제적으로 수많은 전자전 테스트가 암암리에 벌어지는 구역이기도 하죠. 내가 알던 중국군의 방식이라면 그런 전파 방해 테스트를 자국 내 공역에서도 종종 실행했습니다. 민간 항로에 간섭이 오가는 건 명백한 국제 규범 위반이지만 종종 실수인 척 넘겨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는 기장석에서 통신을 수동 전환하고 관제탑과 재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비상 상황은 아니었지만 예전 같았으면 벌써 ECM 대응 장비가 작동했을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군가 보고 있긴 한 걸까? 예전이라면 미군의 조기 경보기 시스템이 먼저 반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시를 우리가 맡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자 나는 불현듯 조급해졌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우리 조기 경보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 전파를 감지하고 분석 중일까? 만약 아직 시스템이 미완성 상태라면 그 질문은 차라리 악몽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나는 바로 군에 복무 중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오늘 청두 상공에서 전파 이상 징후 보고된 거 있냐? 아, 아버지도 느끼셨어요? 방금 분석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이상 신호 감지했고요. 나는 그 순간 오싹할 정도로 현실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내가 복무하던 그 시절이었다면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서버로, 미국의 판단으로 넘어갔을 상황. 하지만 지금 이 교란은 우리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었고 분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감동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또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미국에게도 공유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책임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공군 정보사령부에서 나에게 비공식 자문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강전 소령님, 당시 전파 교란을 비행 중에 어떻게 감지하셨는지 구체적 보고 가능하신가요? 민항기 내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정보는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미국과의 코드 공유 시스템 하에서 비행하는 민항. 항로의 민감한 대응 기준을 공개한다는 건 내 커리어에 리스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하늘의 문제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비행 로그, 교신 기록, 그리고 내 판단의 근거까지 전부. 그 대가로 내게 돌아온 건 상사의 경고장이었습니다. 강 기장, 앞으로 이런 식의 독단적인 외부 보고는 자제해 주십시오. 회사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분석 완료됐어요.
덕분에 우리 시스템이 맞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나에게 있어 전투기보다 무거운 의미였습니다. 내가 지켜보던 하늘, 내가 감지하던 위험, 내가 우려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지켜낸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껏 품어왔던 반란의 본질은 미국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내 안의 의심과 무력감에 대한 조용한 봉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란은 이미 우리 세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세대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비행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종석에 앉는 순간 자동적으로 작동되던 루틴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나는 매 순간 깨어있고 싶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또다시 내 아들이 비행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몇 주 뒤 아들에게서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실전 배치 첫 감시 작전 성공했습니다.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보냅니다. 그 짧은 영상 속 국산 조기 경보기는 웅장한 엔진음을 내며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기체 옆면에는 낯설지만 익숙한 도장이 새겨져 있었죠.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공군의 마크. 나는 천천히 화면을 되감기하며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돌려봤습니다. 한때 내가 지키려 했던, 그러나 넘을 수 없었던 그 경계를 이젠 내 아들이 조용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속으로 자문해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비행기라고 해서 정말 그게 우리 것일까? 기술의 1%, 부품의 5%, 소프트웨어의 소수만 빌려와도 우리는 늘 공동 개발, 기술 도입이란 말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속 기체는 달랐습니다. 그건 완전히 우리의 손으로 조립되고 우리의 코드로 작동되며 우리의 위협을 위해 존재하는 완전한 대한민국의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조종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란 걸요. 그건 국가의 의지가 하늘을 통제하는 권리이며 우리가 위협을 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예전처럼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내가 현역이었을 땐 늘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출발선으로 삼고 더 멀리 날아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깨달음을 줬습니다. 민간 항공기 조종사로서 나는 앞으로도 수많은 비행을 할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청두, 시애틀, 싱가포르.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나는 항상 고도를 유지하며 날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중심은 언제나 서울에서 시작된 그 기술에 머물 것입니다. 요즘은 비행 중간마다 하늘을 자주 봅니다. 구름을 가르며 조심스럽게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상상하죠. 어쩌면 지금 우리 조기 경보기가 저쪽에서 날고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아들이 저 안에서 교신 중일지도 몰라. 가끔은 우스운 상상도 해봅니다. 내 민항기가 지나가는 항로에 아들의 조기 경보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하늘에서 서로 다른 기체를 몰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그건 상상일 수도 있고 언젠간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나는 조종관을 놓았지만 마음까지 내려놓은 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히 뜨겁고 조국을 향한 자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저처럼 하늘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늘을 품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빌린 하늘을 나는 시대를 지나 이제 진짜 우리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늘 위로 날아오른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실패한 세대가 아니다. 우리는 마침내 다음 세대에게 날개를 넘겨준 첫 세대다. 하늘에서 나는 늘 이륙 전에 관제탑과 마지막으로 이런 교신을 나눴습니다. 기장 강도윤입니다. 이륙 준비 완료. 끝.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장 강도윤입니다. 후임자 이륙 완료. 이제 이 조국의 하늘은 진짜 우리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은퇴한 대한민국 공군 소령 강도윤이 전합니다.